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온 결과 드디어 그간 꿈꿔왔던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라는 마음으로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 직면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은퇴 후 동해안의 어느 도시로 이주를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동해안은 바다를 품은 평화로운 풍경과 조용한 삶의 매력을 갖춘 곳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의 삶은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는 상반되게 생활비, 외로움, 건강 문제 등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그들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협하는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속초, 강릉, 삼척 같은 동해안의 도시에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이주와 관련된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이곳에서의 삶은 어떤 면에서 기대와 다른지, 그리고 은퇴 후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현실적인 사례와 정보성 인사이트. 1. 속초 아름다운 바다가 있지만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다. 속초는 동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멋진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이곳으로 이주하면 하루하루가 휴가처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대가 종종 깨지곤 합니다. 한 예로 속초에서 5년째 살고 있는 김민수 씨 62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서울에서 은퇴 후 조용히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속초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생활비 문제입니다. 속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지만 기본적인 물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산물과 식료품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고 교통비 또한 문제였습니다. 속초는 서울과는 거리가 멀어 자주 방문할 일이 있을 경우 교통비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외출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건 은퇴 후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둘째, 김 씨는 외로움 문제에도 부딪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과 교류가 적다고 느꼈고 바다를 보고 생각에 잠기며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결국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속초는 아름답지만 외지인에게는 그만큼 만남의 기회가 적고 한정적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그의 삶을 점차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2. 강릉 고요한 바다와 도시의 균형을 찾기 어렵다. 강릉은 평소에도 인기가 많은 여행지로 은퇴 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강릉에서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씨 65세는 강릉에서 3년째 살고 있는 은퇴자입니다. 강릉의 바다와 함께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다며 이곳으로 이주한 그녀는 처음에는 도시의 고요함과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변화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강릉은 예전에 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관광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도시가 혼잡해지고 교통체증이나 사람들의 유동성이 커졌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여유롭고 조용한 생활을 기대했지만 강릉의 중심가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또한 강릉은 여름철에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일시적인 혼잡함을 피하기 어렵고 주거지 주변의 소음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은퇴 후 자연을 즐기고 싶었던 그녀는 점점 이곳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곳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3. 삼척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행복을 찾다. 반면 삼척은 다른 두 도시와는 조금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삼척은 동해안의 작은 도시로 상대적으로 더 조용하고 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삼척으로 이주한 박상훈 C58세는 처음에는 너무 한적한 곳이라 걱정도 많았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삼척에서의 생활은 그의 예상과 달리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박 씨는 삼척에서 은퇴 후 농촌 체험과 함께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삼척의 물가는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저렴해 생활비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는 삼척은 단순히 바다와 자연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삶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주 후 변화된 마음을 전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선택,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아차리다. 은퇴 후에 어떤 도시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자연 경관이나 외부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생활이 실제로 어떤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입니다. 속초와 강릉, 삼척은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매력 뒤에는 각기 다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선택은 단순히 꿈을 좇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즐기고 싶다면 그곳의 환경과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서는 그저 꿈꾸던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은퇴 후 동해안 이주와 생활의 진짜 팁. 은퇴 후 동해안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어디서 살 것인가를 넘어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할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동해안의 자연은 물론 그 속에 숨겨진 삶의 현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팁과 주의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생활비와 물가. 동해안에서 살아남기. 우리가 동해안에서 은퇴 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생활비입니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물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실제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동해안에서의 물가는 도시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히 속초, 강릉, 삼척의 물가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속초는 관광 도시로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성 상품이나 숙박시설이 비쌉니다. 예를 들어 속초에서 시장에 가면 현지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있지만 도시에 비해 가격이 더 비쌉니다. 특히 속초에서 주요 재료인 해산물의 가격은 관광철에는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비는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릉 또한 관광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외식비가 급등하고 삼척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특정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은 대도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팁. 동해안으로 이주할 때는 예상보다 더 높은 생활비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지역별 물가 차이를 고려하고 현지에서 실제 소비되는 가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 대도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을 미리 주문해두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2. 교통과 이동. 낯선 지역에서의 교통 문제. 은퇴 후에는 차를 몰고 다니는 일이 많아지겠지만 동해안의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속초, 강릉, 삼척은 대중교통이 비교적 부족한 지역이므로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오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운전을 위해 차의 겨울철 점검과 같은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삼척과 같은 소도시에서는 특히 버스 노선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외출할 때 이동수단을 미리 계획하고 가까운 마을까지 이동할 때는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동해안은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길이가 길어 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팁. 동해안에서의 이동은 차가 필수입니다. 차량 구입 시 사륜, 구동차나 겨울철 안전장비를 갖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차를 이용할 경우 기차역의 위치와 시간표를 미리 체크하고 장거리 여행 시에는 장비 점검과 휴식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건강과 의료 서비스.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자연이 아름답지만 의료 서비스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삼척과 같은 소도시에서는 큰 병원이나 전문 클리닉이 적고 간단한 건강 체크업이나 진료를 받기 위해 먼 도시까지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릉은 큰 도시라서 의료시설이 괜찮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 병원이 서울이나 다른 큰 도시에 있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속초는 큰 병원이 있지만 특정 치료나 진료가 필요할 경우 강릉이나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팁: 은퇴 후 2주 전 의료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고 가까운 병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빠짐없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주 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대도시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건강보험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병원과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보험 혜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 사회적 네트워크와 외로움 문제. 은퇴 후 새로 이주한 곳에서 겪는 사회적 고립감은 예상외로 큰 문제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매력이 있지만 작은 도시에서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고 만남의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속초나 강릉은 대도시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지만 여전히 교류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삼척은 더 외진 곳에 있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더욱 적습니다. 팁: 2주 전 주민들의 문화와 성향을 파악하고 이주한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봉사활동, 등산 동호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리 현지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초기에는 외로움이 클 수 있지만 천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준비가 반이다. 동해안으로 이주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생활비, 교통, 의료,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모든 측면을 고려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2주 전에 지역별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곳에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생활 스타일에 맞는 곳을 선택하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은퇴 후 삶의 질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 후 삶, 그곳에서의 행복한 여유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은퇴라는 단어가 들리면 대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평화로운 삶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좋아하는 취미나 여행을 떠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노후의 현실은 종종 상상과 달라서 많은 이들이 예기치 않은 경제적 압박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계속적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다다르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은퇴 후 꿈을 품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노후 생활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준비하지만 그 준비가 부족한 경우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두 가지 준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연금과 건강관리입니다. 본론: 노후 생활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출퇴근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그 대신 여유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쓸 돈도 필요하게 됩니다. 누구나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은퇴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후회가 뒤따릅니다. 그 후회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노후 생활비 마련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그 답은 연금과 건강관리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생활이 생각보다 빠르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금 준비.
연금은 은퇴 후 생활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 국가연금 또는 개인연금을 받게 되지만 그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비용이나 예상보다 긴 노후 기간을 대비하려면 추가적인 연금 자산이 필요합니다. 사례 1 김 선생님의 이야기. 김 선생님 65세은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한 후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 당시에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꿈꾸며 준비했던 노후 자금을 계산했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생활비의 일부는 자녀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 돌이켜보면 연금 외에도 적당한 금액의 개인연금과 별도의 저축을 준비했으면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연금 준비는 단순히 국가연금만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이나 다양한 저축 방법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보다 긴 노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지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규칙적인 회사 생활이 없기 때문에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 문제는 곧 생활비에 직결되며 불필요한 의료비나 요양비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이박 씨의 경험. 박 씨 68세는 은퇴 후 편안하게 자녀와 함께 살며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한 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고 병원비와 요양비가 급증하면서 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지원이 있었지만 박 씨는 그때마다 노후 준비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함께 건강관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을 생활화하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보험 상품도 새롭게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며 자산을 관리한 결과 점점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가 부족하면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미리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나 돌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3 정씨의 실패담. 정씨 70세는 은퇴 후 해외여행을 즐기고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편안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를 게을리했던 탓에 갑작스런 병에 걸려 병원비와 치료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료비가 은퇴 자금을 잠식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임을 깨닫고 꾸준히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연금과 건강관리는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노후에 느낄 경제적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은 물론이고 건강관리 또한 신경 써야 합니다. 연금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저축과 투자로 보충할 수 있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은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잘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은퇴 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준비만으로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두 가지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생활비,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준비하세요. 계속. 연금 준비의 세부 사항과 실용적인 팁.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 준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생활비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연금만으로는 월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적인 생활비는 커버할 수 있지만 여행, 취미,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김영수 씨 68세.
김영수 씨는 35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한 후 은퇴하셨습니다. 국가연금만 받았을 때 월 23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달 생활비로만 약 150만 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머지 80만 원은 전혀 여유가 없었죠. 처음에는 그냥 연금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할까 싶었지만 이후 2년간 월급만큼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거나 저축을 통해 생활비를 보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연금만으로는 한정된 생활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목돈을 굴리는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금 준비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자. 개인연금은 국가연금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금액과 방식이 선택 가능하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200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면 2천만 원을 납부하게 되고 이 금액을 기반으로 받는 연금은 더 넉넉한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RP, IND, IVIDUAL 리타이어먼트 펜션 계좌 활용하기.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적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 계좌를 활용하면 노후 자금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죠. 또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으면 이 또한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추가적인 수익 창출하기. 만약 여유가 된다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의 수익률을 목표로 저위험 채권이나 배당금을 주는 주식 등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건강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는 은퇴 후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의료비와 치료비로 인해 은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 대한 준비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예방적 건강관리와 보장성 보험 두 가지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이정민 씨 62세. 이정민 씨는 은퇴 후 여행을 즐기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며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 고혈압과 당뇨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정민 씨는 병원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건강보험에 가입했기에 큰 부담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정민 씨처럼 미리 건강관리를 하며 병원비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건강관리 팁.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반적인 건강 점검을 받아 불필요한 병원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만성질환은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비용 절감.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기본적인 보장 외에도 중요한 병이나 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나 암 등의 고비용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대한 보장이 잘 되는 보험 상품을 찾아보세요. 많은 은퇴자들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저가 상품만 선택하는데 이는 나중에 큰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노후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매일 가벼운 산책, 수영, 요가 등의 운동은 관절을 보호하고 체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고 나트륨과 당분을 줄이는 것이 혈압, 당뇨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 및 결론. 노후 생활비와 건강관리는 그 자체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위험한 선택은 피하라. 급하게 은퇴 자금을 모으려고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관리하자.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단기적인 일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꾸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매년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금 마련하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황을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저축해 놓으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생활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늦으면 늦을수록 후회는 커지기만 합니다. 연금과 건강 관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자신의 노후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세요. 이렇게만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노는 게 최고였어요. 은퇴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63세에 은퇴한 후에도 처음에는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모두가 내가 은퇴하고 나면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적어도 뭔가 생산적인 일은 해야 한다고 강박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깨달았죠. 내가 왜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당신도 나처럼 은퇴 후엔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은퇴 후의 삶이 두렵기만 한가요? 그렇다면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63세에 은퇴하고 쉬기로 결심한 이유,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이유,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은퇴를 결심하기 전에 나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커피 한 잔에 기운을 차리고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죠. 사무실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살아온 내게 은퇴라는 건 갑작스러운 해방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감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점차 이 정지된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은퇴 후 뭔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뭔가가 나에게는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이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목표를 가지고 일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쉴 틈 없이 일만 해왔기에 내 몸과 마음은 이미 고단해져 있었죠. 그 고단함을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나는 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 해시태그 1. 정년퇴직을 한 친구인 박 선생님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그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고 결국 멀리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그 여행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느꼈어요. 그때서야 자신이 너무 많이 자신을 채찍질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이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굉장히 강합니다. 은퇴 후에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그걸 하지 않으면 마치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내 경험상 새로 시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박을 버리기로 했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생각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현실적인 사례 해시태그 2. 또 다른 친구인 김 과장님은 은퇴 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결국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그는 그렇게 하면 은퇴 후에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기를 너무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1년을 그렇게 보낸 후 그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냥 쉬자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고독하고 지쳤는지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기대에 맞춰서 사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세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행복. 은퇴 후 나는 비로소 내 삶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목표와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온 내게 이 행복을 찾는 과정은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하루가 나의 시간이 되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일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변화였어요. 현실적인 사례 해시태그 3. 이제 은퇴 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예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퇴직 후에 여행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여행을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계획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길을 걷고 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때 비로소 나는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쉼을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이 강박을 풀어야 진정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경험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쉬는 게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의 삶에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은퇴 후 그냥 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계속 느낍니다. 하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였습니다. 그 삶을 위한 선택이 바로 쉼이었죠. 쉼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즐기면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론. 내가 63세에 은퇴하고 쉬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히 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쉬는 것도 일만큼 중요한 선택이다라는 점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바로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쉬는 것이 단순히 무엇도 하지 않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은퇴 후 진정한 쉼을 선택하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쉼의 중요성과 이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1. 은퇴 후 쉼이 중요한 이유. 몸과 마음의 회복.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이 생기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은퇴를 결정한 후에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업무의 압박, 그리고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일들이 모두 멈추었을 때 몸과 마음은 더 이상 끊임없이 성취를 추구하지 않게 되며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어 결국 만성적인 피로와 우울증, 불안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를 바로 잡을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그냥 쉬기를 위한 실용적인 팁? 그럼 은퇴 후 어떻게 그냥 쉬는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일상의 리듬을 바꾸기. 은퇴 후에는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리듬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간 운동을 하고 그 후에는 가벼운 아침을 즐기면서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방식이죠.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이 여유를 즐기는 습관 기르기. 은퇴 후에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여유를 즐기기입니다. 그동안의 일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면서 처음에는 뭐 할 일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자신이 정말로 즐기고 싶은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예술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보는 것이죠. 취미나 여유로운 활동을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산책, 명상, 요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명상이나 호흡 운동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되 새로운 방식을 찾기. 은퇴 후 사회적 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까? 혹은 사회적 고립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직장 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갖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도 내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사회적 기대에 맞추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3. 은퇴 후 쉬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 행복을 위한 준비. 은퇴 후 무엇을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행복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그저 직장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남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과정입니다. 일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 맞는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어떻게 지속할지 고민하는 일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삶에 대한 목표의식을 높여주고 일상의 흐름을 유지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자신만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사회적 기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은퇴 후의 쉬기에 대한 오해. 은퇴 후 쉬는 것이 무조건적인 무의도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첫 몇 달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 후에는 그동안 했던 활동에 대한 목표나 의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몇 시간씩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 후 진정한 쉼을 선택하라. 따라서 은퇴 후 그냥 쉬기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놓쳤던 감정적 회복과 정신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은퇴, 그 단어를 떠올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롭고 여유 있는 삶을 상상합니다. 더 이상 출근을 걱정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있다는 꿈.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후회가 찾아옵니다. 퇴직자들이 말하는 절대 다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그들이 지나온 길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고 풍요로울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후회. 일만 하려고 했던 시간. 장기적인 직장 생활을 마친 후 가장 큰 후회를 털어놓은 이들은 바로 일에 대한 집착을 고백합니다. 김진수 65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전에 은퇴 후에도 사업을 하거나 자문을 맡으며 바쁘게 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급격히 변한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일이 나를 지배하고 그 끝에 남은 건 결국 피로와 외로움뿐이었어요. 사람들과의 소통도 줄어들었고 제 자신도 점점 멀어졌죠. 김진수 씨의 사례처럼 많은 은퇴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일의 성과나 명성을 통해 인정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과의 결별을 미루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은퇴 후 진정한 휴식과 여유를 찾지 못하고 일에 몰두하다 보면 결국 건강이나 인간관계에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에 대한 집착을 놓고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후회. 재정적인 준비 부족. 퇴직자들의 또 다른 큰 후회는 바로 재정적인 준비 부족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막연히 나중에 될 대로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영자육 12씨는 은퇴 후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터지면서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이 없어서 정말 당황했어요. 이영자 씨처럼 은퇴 후 재정적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금전적 압박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전에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은퇴 전에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후회. 가족과의 관계 소홀. 마지막으로 많은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점은 바로 가족과의 관계 소홀입니다. 직장 생활에 몰두하느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던 이들은 은퇴 후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고 느끼곤 합니다. 박정환 68씨는 퇴직 후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이미 자녀들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미뤄두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못했던 대화들이 이렇게 쌓일 줄은 몰랐어요. 박정환 씨와 같은 상황은 은퇴 후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직장에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가족 간의 정서적 거리가 벌어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 간격을 메우려고 하지만 관계의 회복은 시간이 걸리고 이미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 전부터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감정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은퇴 후 사람들이 후회하는 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에 대한 집착, 재정 준비 부족, 가족과의 소홀한 관계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 결국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의 균형입니다. 퇴직 후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재정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후회는 다소 늦게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은퇴를 단순히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퇴직자들의 후회, 이제는 어떻게 대비할까? 실용적인 해결책.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집착, 재정적인 준비 부족, 가족과의 관계 소홀 등. 그렇다면 이런 후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다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1. 일에 대한 집착, 이제는 어떻게 끊을까? 많은 퇴직자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을 지속하려고 하거나 일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마치 직장에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이를 통해 얻은 성취감과 사람들의 인정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은 결국 건강에 해롭고 더 큰 후회를 낳습니다. 전문가 팁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만큼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과 취미의 경계를 확실히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자문을 한다고 해도 일정 시간을 휴식과 개인 시간으로 미리 정해놓고 그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이정훈 60씨는 퇴직 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문 업무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골프나 여행을 즐깁니다. 처음에는 일에 집중하느라 저녁 시간까지 일하려 했지만 건강을 돌보지 못하면서 결국 피로가 누적되었고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과 개인 시간을 확실히 나누며 일이 끝난 후에는 전혀 다른 활동을 즐깁니다. 이정훈 씨처럼 자신만의 시간 분배를 명확히 하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은퇴 후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 재정적인 준비 부족, 이제 어떻게 보완할까? 은퇴 후의 재정적인 준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활용하거나 연금만으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의 약 40%가 퇴직 후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연금 계획과 자산 관리의 균형을 맞추자.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자산을 분배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즉, 연금 자산 관리라는 두 가지 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김수정 64씨는 퇴직 전 연금 외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주식과 채권에 분배하여 투자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자녀들의 지원 없이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이런 재정적인 계획을 세운 결과 예상보다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산 투자 외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씨의 경우처럼 은퇴 전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점검해 가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해 놓는다면 경제적 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과의 관계 소홀, 이제 어떻게 회복할까? 많은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점 중 하나는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집중하느라 자녀들과의 시간을 놓치거나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결국 가족 간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소통과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소통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함께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서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를 의식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도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최영순 67씨는 퇴직 후 그동안 소홀했던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매년 2번씩 함께 여행을 떠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 씨는 배우자와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서로 대화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최영순 씨처럼 퇴직 후에는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고 각자의 관심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전략.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후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재정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후회 없는 은퇴를 만들 수 있는 핵심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정적인 준비를 확실히 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사람만이 후회 없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경제적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죠. 특히 60대가 된 후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일찍부터 준비를 해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은퇴를 맞이한 뒤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라왔습니다. 은퇴 전에는 그때 가면 다 잘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매일같이 변해가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얼마를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은퇴 후 경제적 고민. 60대 퇴직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입원이나 자산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은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이죠. 식비, 의료비, 취미생활비,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건강관리의 중요성. 첫 번째 사례는 퇴직 후 건강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한 부부는 퇴직 후에 계획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부 둘 다 60대 초반, 건강이 나쁘지 않아서 별로 비용이 들지 않겠지 했던 그들의 생각은 은퇴 후 예상보다 많은 병원비로 바뀌었습니다. 연간 건강검진 비용만 해도 200만 원을 넘었고 나이 들어가며 각종 약값이나 비보험 치료가 추가되면서 한 달 생활비에서 건강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큰 의료비는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례 2. 생활비의 변화.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의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부부는 퇴직 후 자녀들이 다 떠난 후에 더 이상 큰 지출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으나 식비와 고정비용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은퇴 후에는 외식도 많아지고 건강을 위해 채소와 과일 등 신선한 식재료를 많이 구입하다 보니 한 달 식비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외출을 자주 하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기로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출이 많아지고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지출은 늘어났지만 그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례 3. 예기치 못한 지출. 세 번째 사례는 예기치 못한 지출에 관한 것입니다. 퇴직 후 부부는 둘 다 건강이 괜찮고 큰 병원에 다니지 않아서 큰 걱정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한 부부가 차량 사고를 당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 보험금, 교통비 등 등장이 안 했으면 좋았을 법한 비용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은퇴 후엔 갑자기 발생하는 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었죠. 퇴직 후 생활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퇴직 후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써야 할까요? 이를 계산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모은 자산이나 연금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부족하다면 매달 지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은 60대 부부의 경우 최소한 한 달 생활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비, 여행비, 취미생활비 등 다양한 부가적인 지출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생활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될 수 있겠죠. 1. 건강관리비. 60대 부부가 준비해야 할 가장 큰 항목은 바로 건강관리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비용은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나 만성질환 등 예상치 못한 치료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비로 최소한 한 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생활비. 일상적인 생활비, 즉 식비와 공과금 등은 역시 중요합니다. 부부가 은퇴 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독립한 후라면 월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외식이나 고급 식재료를 구입하지 않으면 그 정도는 충분할 것입니다. 3. 여유 자금 및 예비비. 예기치 못한 사고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여유 자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비상금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대처하기 힘들죠. 따라서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따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60대 퇴직 부부의 한 달 지출, 그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만큼 여유 있게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의 삶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보다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퇴직 후의 경제적인 준비는 단순한 숫자, 계산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계획을 세워 한 달 한 달 알차게 살아갈 준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은퇴 후 60대 부부가 겪는 경제적 현실과 생활비에 대한 고민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그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주의사항들을 제공할게요. 1. 은퇴 후 생활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은퇴 후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은퇴 후 사람들은 이전에 비해 월급이 사라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산 관리와 소비 패턴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산 관리의 기본. 먼저 자산 관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자산을 여러 종류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나누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은퇴 전이라도 가능한 한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두면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 은퇴 자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이나 IRP, IND, IVIDUAL, 리타이어먼트 펜션 같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의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금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은퇴 전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50%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다고 할 때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 자산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좋다고 해도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60대부터는 건강보험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비는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활용 팁. 첫째로 건강보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퇴직 후에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을 내면 의약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보험만으로는 모든 의료비를 커버할 수 없으므로 실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비나 치료비를 상당 부분 지원해 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용합니다. 예시: 한 부부가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실비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실비보험에 매월 20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비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죠. 3. 은퇴 후 취미와 여행 비용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즐기기 위해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계획합니다. 특히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여행은 삶의 질을 높여주죠. 그러나 여행과 취미 활동을 즐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행 비용은 물론이고 취미 활동에서도 필요한 장비나 용품 구입비가 따로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비용 관리. 여행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사전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가고 싶은 곳에 대해 예산을 세우고 여행 경비를 미리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갈 경우 항공권 예약, 숙박비, 관광지 입장료, 식비 등 예상 경비를 미리 계산해 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부부가 3박 4일의 해외여행을 계획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티켓과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총 예산을 3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여행 중에는 예산을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 여행 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어 경제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소비 패턴 점검과 예산 관리.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실용적인 예산 관리 팁. 자동이체로 관리하기. 고정 비용은 자동이체로 설정해 놓으면 매달 예산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 기록하기. 하루하루 지출을 기록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낭비가 발생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 마련하기.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자금으로 모아두세요. 예시: 한 부부가 생활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봅니다. 두 사람은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설정하고 그중 20%는 건강관리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따로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월별 예산을 관리하면서 매달 남는 자금은 추가적인 여행 경비나 자녀에게 선물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죠. 5. 주의사항. 과도한 소비, 자산 부족 문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과도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예기치 못한 여유로 인해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지만 은퇴 후 자산이 부족하다면 상황은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은퇴 초기의 생활비와 자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60대 퇴직 후 경제적 준비는 단순한 계산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자산 관리, 건강 관리, 취미와 여행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예산을 세워가며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하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쳤을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걸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던 사람은 많을 겁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일수록
더 자주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 무거운 발걸음, 퇴근 후의 허탈함, 주말에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쌓여있던 일터.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했지만 왜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은퇴라는 그 끝을 맞이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비로소 깨달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그토록 힘들고 지쳐했던 거였습니다. 바로 일은 그저 미끼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은퇴 후 비로소 진짜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에 대한 집착이 만든 고립감. 은퇴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일을 자신의 존재와 이유로 삼습니다. 물론 일은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너무 깊게 집착한 나머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월급 봉투가 내 모든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이러한 일 중독은 결국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게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미루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냥 일. 그렇게 쌓여간 시간들이 결국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죠. 일과 스트레스 그 끝없는 순환.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일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만 잘 버티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내면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그 순간순간을 버티면 끝이 보일 것 같았지만 결국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른 채 삶은 점점 더 어두워졌죠. 특히 은퇴 후에 이 모든 것을 놓고 나니 그때까지 내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에 휘둘리며 살았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일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사실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나를 지치게 한, 결국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3. 쉬는 것이 주는 진정한 자유. 그리고 은퇴 후에 깨달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쉬는 것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 없이도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사실 그동안 잃어버린 소중한 시간을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쉬는 것이었음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존재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건 진짜 중요한 건 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바쁜 일상에 가려졌던 진정한 자신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김 선생님의 변화. 김 선생님은 한 직장에서 35년을 근무한 후 은퇴하셨습니다. 그동안 퇴근 후에는 항상 주말에도 학교 일에 시달렸고 심지어 방학 동안에도 연구를 하며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허무하기만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방해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가족과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례 2. 박 씨의 좌절과 회복.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존재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 활동적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자신의 관심사에 시간을 투자하며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례 3. 이 모 씨의 후회 없는 삶. 이 모 씨는 은퇴 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쉬는 것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산책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동안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더 행복합니다. 결론 진짜 행복은 쉼에서 나온다. 은퇴 후 깨닫게 된 진리, 일은 그저 믿길 뿐이었다는 사실. 사실 우리 모두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쉬면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그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고민해 보세요. 계속해서 일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쉬어가며 진짜 내 삶을 찾을 시간인가요? 사실 쉼 속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에 묶여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며 진정한 휴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 쉬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 건강과 정신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쉼의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효과. 은퇴 후 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쉼이 우리 몸과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휴식 없이 계속해서 활동할 때 정신적 피로가 쌓이고 결국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며 심리적으로도 지쳐가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평균적으로 90분 동안만 집중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억력과 창의성 모두 저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거나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취미나 취업을 시도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충분히 쉬어야만 우리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 은퇴 후 쉬면서 성공적으로 재조정된 사람들. 사례 1 고독한 사업가에서 예술가로. 정모 씨는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대기업의 중역으로 활동한 후 은퇴했습니다. 그는 처음 몇 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가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사업을 시도할 의욕을 잃었고 그동안 꿈꿔왔던 예술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며 느낀 감정을 스케치북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그림 전시회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쉼을 통해 재조정된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쉬는 시간이 주는 재충전의 힘입니다. 예술 활동은 물론 그가 찾은 창의력의 원천은 바로 고요하고 여유로운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은퇴 후 자신을 재정비할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의 뇌와 몸에 중요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후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전문가로서의 재활동 시작. 최영수 씨는 은퇴 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학생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의와 연구에 몰두하면서도 자신이 쉼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간 명상과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강의 후에는 1시간 정도 자연 속을 걷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루틴은 그의 정신적 안정감을 높였고 강의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습니다. 최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휴식이 단지 몸을 쉬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식인이나 전문가들에게는 쉼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식의 실용적인 팁과 주의사항. 정기적인 루틴 만들기.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쁜 생활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운동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은 뇌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엔돌핀을 분비시킵니다. 명상과 호흡법. 매일 10분 정도의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과거의 업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연결.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신적, 신체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하이킹은 뇌의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의 소리나 풍경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이나 자연 보호구역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은퇴 후에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정도는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책을 읽거나 손으로 무엇인가를 쓰는 활동을 해보세요.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 휴식과 게으름의 차이를 이해하기. 쉬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무작정 휴식만 취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쉬는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 오히려 무기력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기. 은퇴 후에는 그동안의 직장 생활에서 느꼈던 압박감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전의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은퇴 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잊지 않기.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려면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 매일 30분 산책이나 요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결론. 은퇴 후 쉼의 가치와 효과적인 활용법. 은퇴 후의 진정한 쉼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재충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휴식법을 찾아가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휴식 루틴과 함께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하며 신체적 운동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년퇴직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뭘 할까? 어느 날 갑자기 업무에서 손을 떼고 매일같이 일정 없이 하루를 보내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휴식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일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걸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일하면 적어도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심리적으로도 뭔가 바쁘게 살아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정년퇴직 후 일을 계속하는 것이 노후를 망치는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현실 중 하나가 바로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만큼 일을 계속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고 은퇴 후에도 일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오히려 노후를 망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60대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그리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왜 일을 계속하는 것이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정년퇴직 후에는 조금 다른 선택이 필요할지를 다뤄보겠습니다. 1.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히 큰데 일을 계속할 필요는 없는 이유. 정년퇴직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바로 불안입니다.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면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럼 일을 다시 해야겠지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례 1. 김 씨의 은퇴 후 고민. 김 씨는 60대 초반 3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한 후 은퇴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적당히 저축을 해왔고 은퇴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3개월을 보내고 나니 저축이 고갈될까봐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퇴 후에도 일을 다시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 씨의 몸이 생각보다 쉽게 지쳐갔다는 겁니다. 자꾸만 피곤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죠. 김 씨는 결국 일이 자신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은퇴 후 그가 필요했던 건 경제적인 수입이 아니라 휴식과 안정이었기 때문이죠. 김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첫 몇 년은 심리적인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 몸과 마음을 위한 휴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게 되는 이유. 정년퇴직 후 몸과 마음은 일단 휴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30년 넘게 매일같이 반복되었던 업무에서 벗어나면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시간을 요구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기회가 없다면 계속 일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아이들이 바라보는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기도 하고 사회에서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례 2. 박 씨의 은퇴 후 여정. 박 씨는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엔 낯선 자유를 즐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소외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이 계속되자 박 씨는 점점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사실 외부적인 압박보다는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일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무시한 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사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나 직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 씨처럼 내적인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지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3. 정년퇴직 후 일을 그만두는 것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 그러면 은퇴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은퇴 후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족했던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이 씨의 새로운 시작. 이 씨는 62세에 은퇴 후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도전하지 못했던 여행, 새로운 학문,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즐기며 자기 자신을 재발견한 시간이었죠. 이 씨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매일매일을 더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 씨의 사례에서 중요한 건 은퇴 후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직시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면 그때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계속 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 1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 정년퇴직 후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이유는 경제적인 불안감이나 사회적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감에 휘둘려 일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다시 돌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고 건강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년퇴직 후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왜 일을 계속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일을 넘어서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위험한 선택일까? 전문가의 시각. 이제 은퇴 후 삶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 후 일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하고 고민하지만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건강, 정신적 안정,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복합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노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경제적 독립 vs 경제적 부담. 은퇴 후 돈 관리의 중요성. 우리는 종종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 경제적 상황을 단기적인 돈 벌기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소득원이 없어지면 생활비를 줄이고 재정 관리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을 계속하려는 선택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소득을 위한 일 결국 더 큰 부담. 이 사례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다고 느끼는 60대가 일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박용석 씨 66세는 3년 전 은퇴 후 경제적인 불안을 느껴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달 노후연금과 기타 수입을 포함해 총 약 1,800만 원의 재정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계속하면서 얻은 수입은 1,000만 원에도 못 미쳤고 그동안 휴식과 회복이 필요한 몸과 마음은 더 지쳐만 갔습니다. 결국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한 결과 신체와 정신 건강이 더욱 나빠져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정신적 안정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일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과 지출 절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투자, 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정신적 안정 vs 일에 대한 의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법. 다음은 정신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60대가 은퇴 후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연결감에 대한 문제를 겪습니다. 사회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는 자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 이 자아를 찾는 여정. 김성자 씨 64세는 4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한 후 은퇴하였고 처음에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계속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녀는 일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적 부담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은퇴 후 더 커졌고 이전의 행복감을 찾기 어려웠죠. 결국 김 씨는 일 대신 자원봉사활동과 여행을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찾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아를 재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안정을 얻었고 일에 대한 의존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 신체적 건강 vs 과로 신체 리듬을 존중하는 삶. 은퇴 후 일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 일을 계속한다고 해도 이제는 노년기의 신체 리듬을 존중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과로는 심리적 피로와 신체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실내 3. 신체 리듬을 무시한 결과. 이철수 씨 62세는 은퇴 후 여유가 생긴 만큼 일을 다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면서 건강 문제를 겪었고 결국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생길지라도 장기적으로 신체 리듬을 무시하면 건강을 해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일하면 결국 회복 불가능한 신체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 후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
은퇴 후 삶의 전략, 실용적인 팁과 주의사항. 이제 은퇴 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계속하기보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팁 1. 금융 재정 계획 세우기. 정년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매월 예산을 짜고 은퇴 후 자산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통해 연금, 부동산 투자 혹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가능하다면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2.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 찾기.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 여행이나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사회적 고립을 막고 자아 실현을 돕습니다. 팁 3. 건강관리 우선하기.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심리적 안정을 위해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결론. 은퇴 후 일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입니다. 결국 정년퇴직 후에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노후를 망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경제적 불안이나 사회적 고립감에서 비롯된다면 이를 해결하는 더 나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건강, 정신적 안정, 사회적 관계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퇴란 단순히 노후 준비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한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분주하게 살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 휴식만으로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은퇴 후의 여유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도 적지 않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휴식을 권장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는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놀기가 삶을 바꾼다는 사실이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한다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냥 놀기가 은퇴 후 삶의 행복과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그냥 놀기에 힘 무엇이 달라졌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무언가 해야 한다고 강박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취미생활을 계속하면서 나이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퇴자들이 그냥 놀기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건강까지 회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퇴 후 그냥 놀기의 진정한 효과를 입증하는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김재훈 씨, 새로운 삶의 시작. 김재훈 씨 65는 30년간 직장에서 일하던 중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그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뭔가 유익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았다고 말하는 김 씨는 은퇴 직후부터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점점 피로감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에게 그냥 놀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천히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받은 후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연을 즐기며 걷고 좋아하는 영화나 책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몸과 마음의 피로가 줄어들었고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여유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쉬기만 했을 뿐인데 내 삶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그는 이제 그만의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례 2. 박영희 씨, 마음의 평화를 찾다. 박영희 씨 58는 은퇴 후 첫 몇 달 동안 정말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정리해야 할 물건이 많고
친구들에게 약속을 잡고 매일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늘어갔고 그녀는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매일 그냥 놀기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지게 되었고 그 시간이 주는 평화로운 기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아무 일정 없이 보내는 하루를 정기적으로 가질 정도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하는 박 씨는 그동안 숨겨왔던 스트레스를 훨씬 잘 관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례 3. 이경수 씨, 놀기로 마음을 치유하다. 이경수 씨 70는 직장 생활을 마친 후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모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지만 마음속에선 언제나 뭔가 결핍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는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했지만 그것들이 결코 마음을 채우지 못했죠. 그러던 중 그는 그냥 놀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창 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적한 오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집안을 정리하고 여유롭게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신적인 충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며 그는 요즘 더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왜 그냥 놀기가 중요한가? 전문가들은 은퇴 후 그냥 놀기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매일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면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냥 놀기는 자아를 재충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심리적 휴식을 돕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또한 이는 현재에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은퇴 후 진정한 자유는 그냥 놀기에 있다. 은퇴 후 그냥 놀기가 주는 놀라운 효과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는 이를 게으름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여유와 건강을 되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을 쫓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가끔은 그냥 놀기를 통해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 은퇴자들만이 아닌 누구에게나 필요한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은퇴 후 그냥 놀기의 효과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실용적인 접근. 은퇴 후 여유 왜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냥 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합니다. 은퇴 후 특별히 유익한 일거리가 없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쉼과 여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을 돕고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1. 휴식의 과학적 근거. 휴식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히 몸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넘어서 여러 과학적인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휴식과 무언가를 하지 않는 시간이 마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몸과 마음이 쉼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휴식의 회복력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면역력 저하, 우울증,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쉼을 통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아무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단순히 놀기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위한 투자라는 것이죠. 2. 그냥 놀기의 실제 효과 구체적인 사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놀기를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로 이 방식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박미정 씨 60일 자아 회복을 위한 심. 박미정 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찾아보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죠. 하지만 점차 그 활동들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몸과 마음이 피로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씩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책을 읽거나 그냥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그녀에게 가져온 변화는 상당히 컸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주는 평화가 이런 거구나라고 말하며 박 씨는 이 시간을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례 2. 조동호 씨 68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조동호 씨는 은퇴 후 신체 건강이 악화되자 적극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무리한 운동을 하다 보니 몸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결국 그는 과도한 활동을 줄이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더 큰 회복을 가져다 주었죠. 매일 자전거를 타고 주변 공원을 거닐며 운동을 하되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여유 있게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린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오게 되었고 혈압과 당뇨 수치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이젠 목표 없이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3. 실천을 위한 팁과 주의사항. 그냥 놀기가 은퇴 후 유익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안하거나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그냥 놀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정한 루틴을 만들기. 그냥 놀기에도 어느 정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 중 일부 시간을 완전히 비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루틴을 통해 하루 중 최소한의 쉼을 보장하는 것이죠. 이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많은 이점을 가져옵니다. 자연은 우리가 신경을 집중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주변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3. 디지털 디톡스 실천하기.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1시간은 스마트폰을 꺼두거나 인터넷을 끄고 다른 활동에 몰두해 보세요.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4. 무리하지 않기. 그냥 놀기를 실천할 때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쉬는 것이 불편하고 시간이 아까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 때 자신이 더욱 자유롭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서서히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이 시간을 즐기게 될 겁니다. 결론. 그냥 놀기는 은퇴 후의 필수적인 전략. 은퇴 후 그냥 놀기가 단순히 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전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활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통해 정신적 안정과 신체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은퇴 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그냥 놀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을 찾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이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그동안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상상을 하며 준비하던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은퇴를 앞두고 우리는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었지만 은퇴 후엔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한 가지 선택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이미 계속 가입입니다. 은퇴 후 건보료가 불쑥 커진다고? 이제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 내 손 안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분담해 주었으므로 큰 부담 없이 건강보험을 납부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 모든 금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건보료는 은퇴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이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한 혜택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계속 가입이란?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은퇴 후에도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함께 나눠서 부담하게 되지만 은퇴 후에는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나이가 들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도 매달 고정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기존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을 계속해서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최대 3년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은 동일한 조건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사례 3가지. 1. 김대리 퇴직 후 건보료 폭탄을 피하다. 김 대리님은 3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김 대리님은 건보료가 얼마가 될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은퇴 전까지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퇴직 후 그동안 회사가 부담했던 금액까지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김 대리님은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낮추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김 대리님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고 다른 생활비를 더 여유 있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이 씨 경로연금 수령과 함께 경제적 여유. 이 씨는 60대 후반의 은퇴자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씨는 경로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 외의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액만으로도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씨는 건강보험료를 기존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덕분에 다른 비용을 줄여 여유 있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 박 씨 예상 외의 절약 효과. 박 씨는 사업을 하던 중 은퇴한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업 수입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거죠. 박 씨는 처음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걱정했지만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해 기존과 비슷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 덕분에 다른 생활비를 줄일 수 있었고 예상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지자 은퇴 후에도 다양한 취미생활과 여행 등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이미 계속 가입을 활용한 전략. 이처럼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은퇴 후 건보료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보통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 혹은 은퇴 직후에 이 제도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가 일정 부분 할인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받던 안정적인 급여는 사라지고 고정적인 비용들이 눈에 띄게 다가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그 중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우리는 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은퇴자들에게 소중한 특권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늘부터 준비해 보세요. 앞서 언급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한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경우에 이 제도가 효과적인지 그리고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이미 계속 가입이 실제로 어떻게 절감 효과를 주는지.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말 그대로 퇴직 후에도 기존의 직장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절감될 수 있는지 실제 수치를 통해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씨는 60세에 퇴직한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월 8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소득이 없어지며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한 씨는 퇴직 후에도 월 4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퇴직 전 보험료와 같은 금액이었고 씨는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씨는 은퇴 후에도 고정된 건강보험료로 생활을 이어갔고 다른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이미 계속 가입이 필수적인가? 이 제도가 효과적인 이유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어지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며 이는 곧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고정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면 B씨는 50대 중반의 퇴직 예정인 60세 남성입니다. 퇴직 후에 실업 상태가 되어 소득이 없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기존의 직장에 다닐 때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B씨는 이 방법을 통해 퇴직 후에도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는 고령자나 경로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경로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건보료를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킬 수 있으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입 절차와 주의사항. 이미 계속 가입 제도의 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많거나 연금이 많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퇴직 후에 소득이 없다고 해서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의 계속 가입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속됩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롭게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의 계속 가입을 끝낸 후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4. 임의 계속 가입을 활용한 더 똑똑한 절약법.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서 더 똑똑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소득 공백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하거나 자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퇴직 후에도 가능한 한 임의 계속 가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임의 계속 가입 후에도 소득이 없다면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이나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적으로 준비하자.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은퇴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입 시점, 소득 공백 기간, 자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점에 신청하고 향후 보험료 변동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똑똑한 재정 관리를 통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